예, 고강훈 후보자님, 네, 예,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SNS에 쓰신 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당시에 언론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론에 하는 지시, 민주당은 끽소리도 없이 룰루랄라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직접 작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저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예, 국민의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비판합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SNS를 통해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파타야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되는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조폭 조직과의 연계 의혹을 방송한 것이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후보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이런 행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이지만 그러나 그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서 충분하게 보도와 지난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2013년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2013년에 쓰신 SNS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민주당이 이제 좀 정부와 여당이 룰루랄라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대통령님의 SNS를 제가 한 5건을 쓰셨던데 쭉 좀 살펴보니까 그 내용들 중에 이 섬뜩한 내용이 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이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가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 저는 이건 뭐 정말 섬뜩한 협박이 그러니까 아닌가 언론의 이런 생각이 자유와 드는데 네, 그 말씀의 배경은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SBS의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리고 그 제작한 PD까지 특정하면서까지 협박을 했어요. 만약 제가 당사자라고 하면 상당히 섬뜩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 입법과 거의 사법부까지 모든 권력을 틀어진 명실상부 총통이라고 해도 뭐 과하지 않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신을 콕 집어서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이재명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통령께 하신 말씀은 예, 언론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도했으면 그 보도에 대해서 특히 공중파,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저널리즘 차원의 원론적인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언론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지 권력의 않겠습니까? 권력의 크기와 잘잘못과 저널리즘의 가치는 분명하게 나눠서 자, 그런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SNS 노조가 SNS가 아니라 SBS 노조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예. 예,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이런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SBS의 반박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8년의 방송 내용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그 SBS에 대한 그 겁박의 어떤 발단이 된 최근 그 장영하 변호사의 그 사건, 예, 선거법 사건. 그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방송 시기도 다르고 그 장영하 변호사가 제기한 것은 조폭과 주고받은 돈다발 내용인데 이것과 내용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SBS가 방송한 내용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 서열 1,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또 참전을 했어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을 썼는데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곳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협박 비슷한 걸 하는 것이. 네, 그 SBS 제작진에서는 회사에서는 그 판단이 나오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과를 했고. 근데 지금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도전- 말씀드려 볼게요. 듣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MBC가 후쿠시마 그리고 광우병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MBC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뭡니까? 이런 왜곡 보도를 가지고 오히려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MBC도 비판을 받고 곧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이 겁박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전했어요, 당대표가. 그럼 이 다음 스텝은 뭐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그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는 약간 방미심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SBS의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거나 혹은 방송 3법 때처럼 법을 바꿔서 지배구조를 바꾸려 들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런 우려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또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2020년에 방심위가 이걸 방송 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준이 아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그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방심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가 임명이 되시면. 자, 바로 여기에 네, 여기에 의원님이 질문에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방심위는 권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고 논의를 절차에 따라서 잘 했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 차원에서 이건 우리 심의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가려면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고 9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시간을 갖고 수기를 하고 대화 토론을 해서 결론을 만들어 가면은 지금 이 이전에 불행했던 우리 전기에서 불행했던 그런 일들은 그래서 결국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그런 일들은 막거나 아주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새겨 듣고 제가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